체제를 비판하며 인간의 기계 부품화를 경계했던 모던 타임즈. 모던 타임즈가 액션 영화로 부활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을 박탈당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부품이 된다는 인간 도구화라는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영화가 새롭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로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영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들이 지내던 곳은 금고 같아 보입니다. 금고 안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지배자의 도구이며 재산입니다. That's my child! My property! 이 모든 걸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정조대입니다. 그녀들은 성 주체성이 있는 여성이 아닌 브리더로 불립니다. What stuff? Breeders! He's prize breeders! 그녀들이 임무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마자 한 일은 정조대를 끊고 물로 씻는 일입니다. 영화는 그녀들의 도구로서의 해방을 정조대를 끊고 물로 씻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녀 또한 워보이들과 같이 임무탄의 기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부품화를 상징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녀 목 뒤에 찍혀있는 해골 낙인과 한쪽 팔의 의수입니다. 해골 낙인은 임무탄의 물건에 찍는 품질 도장 같은 겁니다. 맥스도 피주머니라는 도구로서 잡히자 이렇게 도장이 찍힙니다. 퓨리오사는 차량 스틱으로 쓰이던 칼에 찔립니다. 그 많은 총알과 화살이 비껴가던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하필 차량의 부품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동안 무엇에 고통받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기계 부품의 삶에 고통받던 그녀가 임모탄을 죽이자 그녀의 의수도 함께 없어집니다. 임모탄이 죽어서야 그녀는 부품에서 해방돼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간성 회복을 또다시 한 장면으로 맥스의 피를 수혈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기름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피는 인간을 움직이게 합니다. 피를 수혈하는 장면은 그녀에게 기계의 운동이 아닌 인간의 운동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Max. My name is Max. 유일하게 맥스의 피를 수혈받은 게 녹스와 퓨리오사고, 그 두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는다는 걸 봤을 때 맥스의 피는 기계 부품을 인간으로 구원하는 피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대다수 남성은 워보이입니다. 이들은 바랄라로 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율적으로 내던집니다. 워보이는 스스로를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주체적 의지가 있는 전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관객 중 그 누구도 워보이들의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보이들에게 주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모탄의 의지로 타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영화 속에선 타인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인 것으로 포장되는데요. Stop the rig! Return my treasures to me, and I myself will carry you to the gates of Valhalla. 이것이 주체성을 잃고 도구화되는 인간 도구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도구화된 워보이들의 모습을 영화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워보이들은 차를 몰기 위해 해골 모양의 핸들을 차량에 꽂습니다. 특이한 점이 두 개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핸들에 기계 부품 모양과 해골 같은 심볼이 있다는 것과 핸들을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계 부품과 해골은 인간으로서 죽고 차량 부품 그 자체가 된 도구가 된 인간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굴에 은색 크롬을 뿌려대는 행위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차량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도색하는 게
크롬입니다. You will ride eternal, shiny and chrome. 그런 크롬을 뿌리고 죽는 행위는 인간의 죽음이 아닌 차량 부품으로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네, 워보이라는 이름답게 영화 속 남성들은 전쟁을 위한 임무탄의 기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워보이 녹스는 인간성을 회복한 인간과의 만남으로 부품에서 벗어나 인간 녹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과 도구를 구분하는 기준이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와 자율성에 있다고 봤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영화를 나눠 분석해봤는데요. 차이를 느끼셨나요? 사실 영화는 여성만을 특별히 부각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의 시선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도구화된 인간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의 시선이 여성이 아닌 인간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간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도구화된 인간. 도구화된 인간에서의 인간은 인간 남성 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도구화란 주제를 다룬 원조격 영화 모던타임즈. 이 영화조차 도구화된 인간을 말하지만 정확히 말해선 도구화된 인간 남성을 말합니다. 매드맥스는 여성을 인간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래라면 무심하고 당연해야 할 인간이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설정이 눈에 띄는 건 기존 사회와 문화 안에서의 여성의 입지가 남성과 평등하지 않다는 걸 반증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영화가 인간이라는 집합체의 도구화를 조명하고 인간의 해방을 보여줌에도 관객들에겐 여성이 조명된 것 같아 보입니다. 매드맥스는 인간을 조명하면서 자연스럽지만 그동안 많은 영화들이 무시했던 인간의 여성을 포함시키기를 한 것만으로 페미니즘으로 불리는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당신은 혹시 이 대목의 우리를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그 우리에 여성을 포함시켰다면 당신은 이 영화가 노린 페미니즘을 제대로 느낀 겁니다. 영화는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전해줍니다.